이거 이렇게 생겼어. 아 나는 저 오리가 너무 싫어. 부들부들 떨고 있어. 베이징 덕이 사실 베이징 음식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원조를 뭐 베이징 덕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베이징 덕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명나라 때 중국이 이제 남경에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겨옵니다.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음식이라든지 문화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남경에 있던 고급 오리, 구이 요리가 수도를 이전함에 따라 천도함에 따라서 북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이 조금 재밌는데 그 중국에서 전쟁을 잘했다고 하는 황제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진시황? 진시황. 진시황도 뭐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뭐 징기스칸 있고 당태종, 당태종 뭐 이생입니다. 고종. 뭐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꼽는 게 거의 진 적이 없다고 해요. 명나라 때 그 3대 왕제인 영락제라는 분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러요. 역사 매니아들은 뭐 그렇게 불러요. 이 영락제라는 분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출신이 조금 불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지켰냐면 남경의 수도가 있을 때 북방을 지킨 거예요. 이민족들이 이제 침입해 오니까 지금의 북경 지역 연이라고 불렀던. 뭐 영락제는 원래 이제 왕자라고 해야 돼, 황세자라고 해야 돼. 딱 우리나라 세조야. 세조 느낌이 나죠. 세조라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가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반란을 일으키죠.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워낙 전쟁을 잘하고 북방 수비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병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검문제가 약간 견제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4년 정도 막 싸우다가 남경을 수복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연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 지방에서 털을 잡았기 때문에 남경에 있으니까 사방이 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수도로 옮기자. 그러면서 수도를 북경으로 가죠. 그때 이제 뭐 여러 음식들이 따라 올라왔겠지만 그때 이제 이 오리도 베이징 덕도 남경 덕이라고 해야지. 근데 오늘 오리구이가 사실 완전체는 아니잖아. 머리도 없고, 예, 발도 없고. 그래서 이 오리의 완전체를 한번 중국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걸 좀 사왔어요. 사장님, 오리 목하고 편은 없나요? 그렇지. 아까 전에 이제 오리구이 하이엔드를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보신 분들께 한번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되는 거고 이게 혀가 되는 거죠. 이 짠ጮ야. 기름지네. 엄청 기름지네. 비주얼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손도지 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무섭는 거 봐. 닭발하고 뭐 비슷한데 좀 식감이 별로죠. 뭐 어때요, 선배? 짜요. 짜다고요? 그냥 짜고? 맥주 안주. 식감은 우리 닭발 비슷하고 뭐예요, 그게? 매도 먼저 먹는 게 낫다. 우리 뭐 우리 뭐 맛은 있어. 아 그냥 마란 맛. 말하면 맛있어. 양념만밖에 안 돼. 맞아. 참 전에 그거는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 게 먹었던. 왜냐면 그 식감이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냥 양념에다 근데 쫄깃쫄깃해. 이게 좀 이게 패키징된 거라. 근데 쫄깃해요. 쫄깃해. 네. 이것도 양념이 세서 나는 저 오리 소가 너무 싫어. 제가 저 끝까지 말렸거든요. 아, 이거 하지 마라. 네. 응. 괜찮아요. 우리 요리 형? 맛. 나쁘지 않아. 그거 팔아요 마트 같은 데. 근데 너무 맛이 없어요. 이게 물 건너오고 이래가지고 네. 비추구나. 지 부들부들 떨고 있어. 네. 혀라는 생각을 계속. 아, 그렇지. 우리와의 키스. 근데 이거 저는 못 마시고. 느낌이 야들야들 막. 여기 리버사이드 호텔 중식당 이름이 따뚱이잖아요. 이게 또 보면 베이징의 유명한 베이징덕 업소 이름이에요. 유명하죠. 유명한데 단점이 하나인 게 매우 비쌉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여기보다 비싼데.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일단 부재료가 막 캐비어 얹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치스러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갑부 그런 근성을 충족시키는 레스토랑인데 약간 좀 거품이 많은. 그 좀 맛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징이 좀 수도 같은 느낌이 나는 건 각 지방 정부에서 파견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뭐 서울의 사무소 같은 거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어쨌든 예산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정부 인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따샤라고 하는데 빌딩이란 말이에요. 따샤. 각 지역에 따샤가 다 있어요. 숙박 시설과 따샤 아니면 판디엔. 요리를 하는 식당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에 다 모여 있는. 그럼 베이징에서는 중국 전국에 있는 요리를 다 맛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맛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정통적인 맛이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가 다 주징반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각 성에 있는 베이징에다가 이게 파견해 놓은, 이렇게 파견이라고 설립해 놓은 그건 자기들의 근거지를 주징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양회. 그 양회가 열릴 때 되면 각 성에서 있는 모든 고위급들이 다 베이징으로 몰리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숙박하는 시설이 거기에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그 각 성에 있는 기업들도 다 같이 따라와요. 우리 이번에 저기 방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방일했었을 때 그때 우리 기업 다 전부 다 수행해서 간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섬이 거의 하나 나라만큼의 규모니까 거기 있는 기업 총수들도 다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 총수도 거기 다 묵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활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뭔가 교섭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또 식당이 또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야. 그 높은 사람들만 오니까 당연히 식당도 고급 식당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각 지역에 나름대로 인기 있는 주방장들이 와서 거기서 실력을 발휘하고 그 지역의 특산, 유명한 거, 자신 있는 것들을 갖다 내놓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줄긴 했지만 내가 듣기만으로도 예전에 그러니까 개혁개방 고 언저리 정도에서는 요리점에서 나오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고급지고 실력이 좋았다. 영락제가 아까 자금성을 처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락제가 처음으로 자금성을 완공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바꿨어요 선배 퀴즈? 바꿨어요. 뭔가 어쨌든 황제에 오른 거는 1402년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놈이 있어? 그걸 왜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아무튼 얼마 전에 자금성 완공 600주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아니었어요. 그럼 1423년이겠네. 아니지 선배 얼마 전이야. 아니 그거 600주년이었다며. 얼마 전이야? 몇년 전이요? 몇년 전이에요. 아, 몇 년 전? 그러면 1420년. 정답! 다음 벌칙은 선배가 하는 것으로. 오, 어떻게 맞췄지? 수가 많았네. 중국식 식초입니다. 한 줄 알고. 여기서 그게 좋은